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3년 8월 2일 수요일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봅니다. 빅토리아주의 2018년도 총선 직전, 그러니까 현 노동당은 멜번 서쪽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멜튼에서 선샤인, 그리고 윈덤베일에서 선샤인, 이렇게 지금 기존에 선로가 있는데 선로를 더 추가하는 계획을 내어놓은 적이 있습니다. V라인이 지금 이용하는 이 기존 선로인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V라인이 감당을 못한 지가 오래되었고, 당시에도 앞으로 계속 이 상황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계획인데, 선로를 복선으로 깔고 메트로가 V라인 말고 메트로가 이 추가된 선로를 이용하면서 기차를 더 배치해서 기존 메트로 네트워크를 멜튼 쪽으로, 윈덤벨 쪽으로 더 확장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DAG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그냥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 지금 질롱으로 가는 기차와 또 발라레스로 가는 기차가 이 역들에 정차하여서 손님을 나르고 있는데, 그냥 이 방식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. 정부는 그냥 내부 검토용 자료였을 뿐이다 이러면서 그 계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.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로 추가 없이는 기차를 아무리 요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해도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는 기차들 외에 딱히 기차편을 추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, 당분간 이 지역 주민들은 별 희망 없이 그냥 많은 기차, 꽉 찬 기차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 멜번 서쪽 지역은 노동당이 늘 승리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총선 전에는 이런 계획들을 흘려가지고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해줄 것처럼 자세를 취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그냥 캐비넷에 던져두고 묵혀둡니다. 그리고 뭔 일이 일어나면 또 그때 꺼내서 써먹고 또 다시 묵혀두고, 무슨 사골 국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려먹는 것이 실제로 딱히 뭘 안 해줘도 그냥 막 찍어주는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. 그 다음 뉴스 말씀드리기 전에, 이번 뉴스에서 나오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기로 지가 작정한 새끼이기 때문에 그냥 새끼로 부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한때 차일드 케어 센터에서 일했던 한 새끼가 1623건의 1623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여기에는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상대로 135건의 강간, 110건의 성폭행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007년도부터 2022년 사이 호주에서만 87명, 해외에서도 4명, 총 9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이 새끼는 브리스번인 소재 차일드케어 센터 10군데에서 시드니에서 또 한 군데, 해외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근무 중에는 차일드케어 센터 직원을 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사진사 노릇도 했다고 하는데,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아이들한테 몹쓸 짓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촬영해서 러브존이라고 하는 다크웹에 뿌렸다는데, 이 러브존이라는 것도 아들레이드에 있던 어떤 다른 새끼가 만들었던 것으로, 이 새끼는 지금 35년형 받고 감방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런 범죄를 하는데 몰랐을 수가 있나 의문이 드는데, 2021년도에 이 새끼를 상대로 퀸슬랜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당시 수사 경찰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, 그래도 아무리 의심이 드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워킹 위드 칠드런 이런 거 있잖아요. 신원조회 같은 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상당히 이상합니다. 여튼 이번에 이 새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2013년도, 2014년도 다크웹에 이제 뿌려진 사진들을 호주 연방경찰하고 퀸슬랜드 경찰, 뉴사우스 경찰 담당 팀이 공조 수사하면서, 아까 그 러브존이라는 거 만든 놈 이름이 샤논 맥쿨인가 그런데 하여튼 아들레이드 놈인데 인마를 잡아들였고, 그리고 그 러브존에 올라온 다른 사진들 일일이 다 해서 배경 파악하고 하니까
이 비열한 새끼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보이는 뭐 침구류나 뭐 애들 이렇게 덮어준 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브랜드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생산자 또 파악하고 납품처 파악하고 그러면서 역으로 축축 따라가서 결국 이 새끼를 잡아 넣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. 물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애들 신원도 전부 다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부디 조사를 더 해서 그런 이미지, 그런 영상 좋다고 쳐다보고 있던 그 새끼들까지 싹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새끼는 뭐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깜빵에서 밥 먹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작년 9월에 취임한 이제 뭐 1년 다 돼가네요. 제스타 CEO 스테파니 털리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20년 동안 삽질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고 앞으로 더 잘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. 지난 20년 동안 4억 명 이상이 제스타를 이용하였고 저렴한 항공편을 제공함으로 여행의 저변화를 촉발시켰다 하면서 나름의 업적을 이렇게 어필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정시에 출발하고 또 비행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달 자료인데 각 항공사별 항편 취소율 버진이 4.2, 제스타가 3.7, 퀀스타스가 3.7, 렉스가 2.2%. 뭐 제스타가 그래도 버진보다는 덜했다. 정시 도착하는 비율은 렉스가 72.3, 퀀타스가 70.7, 제스타가 67.1, 버진이 65%라고 합니다. 정시 도착도 버진보다는 낫다. 잘하지는 못했지만 정시 출발의 경우는 렉스가 75.6, 퀀타스가 71.4, 버진이 67.6, 제스타가 66.2로 최하위였습니다. 스테파니 말로는 제스타가 새로운 항공기 에어버스를 주문을 했었는데 두 대인가 세 대 주문했었다는데 뭐 조만간에 또 도착하고 이렇게 신규 항공기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정시 출발, 정시 도착률 계속 올릴 것이다. 그리고 여지껏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항공기 부품 공급 라인을 더 관리하여서 앞으로 더 좋게 평가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답니다. 숫자만 봐서는 뭐 다들 고만고만한 수준인데 뭐 다들 삽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스타는 워낙 이미지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욕을 더 먹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. 뭐 여튼 CEO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사과도 하고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하고 뭐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거 자체는 뭐 좋게 보이긴 합니다. 뭐 물론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게 더 큰 문제죠. 오늘부터 술값이 떠올랐습니다. 아니,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세가 올랐습니다. 주세는 1년에 2번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벌써 두 번째 주세 인상이 적용된 것입니다. 이번 주세 인상폭은 2.2%라고 하는데 맥주 한 박스에 적용되는 주세는 이제 20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펍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 기준으로는 90센트 정도가 세금이라고 합니다. 증류주 같은 경우는 뭐 조만간에 한 병 가격의 절반 정도가 세금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. 뭐 맥주 공장이나 증류주 생산업계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난번에 인상으로 해서 충분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번에는 올리지 말아달라 계속 이렇게 떼쓰고 매달리고 했었는데 정부는 그냥 세금을 더 올려버렸습니다. 업계에서는 추세를 그런 식으로 올려서 세금을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각 사업장의 소득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뭐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생산자는 공급을 받는 펍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업장들은 손님들한테 더 비싼 가격에 술을 팔 수밖에 없으니까 호주머니 상황이 뭐 아주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를 줄이거나 주문 자체를 줄이거나 뭐 저 같은 놈은 음식을 줄이고 뭐 술을 더 주문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. 하여튼 뭐 아니면 좋은 거 먹거나 마시던 거를 더 싼 거로 주문하거나 뭐 이런 식일 텐데
그렇게 되면 생산자부터 최종 판매자까지 줄줄이 매출에 타격이 오게 되고, 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 자체가 줄어들거나, 또 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, 그렇게 되면 거기서 줄어드는 소득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, 이런 주장인 겁니다. 여튼 이제 호주는 일본을 제끼고 노르웨이, 핀란드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주세가 비싼 국가로 등극하였습니다. 예, 앞으로 덴머피 세일 정보만 뚫어져라 쳐다보거나, 뭐 아니면 뭐 알디에서 뭘 산다거나, 아니면 뭐 어디 외식할 때는 BYO만 찾아다니던가,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